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세포호흡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호흡 기질에 따른 세포호흡과 호흡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호흡 기질에 따른 세포 호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호흡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지방들을 이제 호흡 기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호흡 기질에 따라서 이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지방에 따라서 세포 호흡 과정이 그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영양소 중에서 이제 주 영양소라고 우리 중학교 때는 공부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3대 영양소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들입니다. 얘네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구성 원소들이 다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구성 원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촌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렇죠? 질소를 하나 더 가지고 있고, 또는 이제 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 경우에는 탄수화물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가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카보하이드레이트라는 말을 이제 잘 풀어서 보면 탄소, 수소, 산소로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탄수화물. 지방 같은 경우도 이제 탄수화물하고 똑같이 이제 이렇게 탄소, 수소, 산소로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럼 단백질은 사실은 이제 이게 세알단 뭐 이런 단자를 쓰고 흰백자의 물질이다. 그러니까 그 세알의 흰색의 물질이 단백질이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프로테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 얘들은 다 이제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렇죠? 소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 분해산물인 소화산물이 이제 아미노산이 되고, 이제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포도당이라고 했으면 단당류가 되겠죠. 얘도 이제 소화 과정을 거치는 거고, 지방도 소화되면 이제 글리세롤하고 뭐가 한 분자 만나지죠? 여기서는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했죠. 그렇죠? 지방산이 되겠죠. 지방산이 세 분자가 생기죠. 그렇죠? 지방산이 세 분자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산, 얘도 이제 산성이죠. 그렇죠? fatty acid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포도당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외에 이제 또 다른 물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보면 단당류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다 제가 하나 더 쓰면 이제 과당이라는 거 있어요. 그쵸? 과당이 있겠고, 또 뭐 있어요? 갈락토스 있죠. 그쵸? 얘네들은 다 이제 분자식은 다 같은데 이제 구조식이 다른 이성질체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포도당을 가지고 이제 여태까지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포도당이나 과당, 이제 갈락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들 사이에서는 이제 뭐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성질화 효소에서 이제 구조가 이제 변경이 되죠. 그래서 이 과당들도 포도당들하고 같이 해당 과정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해당 과정에서 이제 그 만들어지는 물질이 있어요.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는 이렇게 통으로 썼지만 이제 포도당이 이제 해당 과정을 거치면 이제 피루부산이 되잖아요. 그죠? 피루부산이 될 때 이제 하나 빠져 있는 게 여기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포도당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포도당 6인산, 과당 6인산, 과당 162인산, 이게 다 이제 G3P라고 하는 게 되죠. 그렇죠? 해당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G3P가 이제 다시 이제 DPGA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뭐 비스포스페이트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비스라는 말을 써 가지고 BPGA 이렇게도 이제 얘기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PGA 됐다가 PEP 됐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피루부산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빠뜨려 놨던 것을 쓴 거는 G3P를 한번 쓸 거예요. 글리세알데하이드 3 포스페이트. 그래서 인글리세르산 3인산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G3P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피루부산까지 되는 이제 해당 과정을 이제 표현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피루부산이 다시 이제 아세틸 코에이로 이제 산화가 되겠죠. 이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거 우리 잠깐 이제 알아보면 NADH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서 아세틸코이 되고, 미토콘드리아 기준으로 돼서 이제 TC 회로를 돌면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제 ATP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전자전달계라고 썼지만 사실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산화적인 산화, 전자전달계와 산화적인 산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산화적 인산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ATP가 만들어지는 데를 보면 이제 해당 과정에서도 여기서 이제 ATP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TCA 회로에서도 ATP가 형성이 되죠. 기질 수준 인산화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전달기에서도 이제 산화적 인산화로 이제 ATP를 만들어서 이제 총 다 합치게 되면 이제 32 ATP가 만들어진 이런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탄수화물의 이제 산화 과정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세포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탄수화물인 포도당의 산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데, 단백질은 어떻게 되냐? 그럼 단백질이 소화돼 가지고 이제 아미노산이 된 다음에 이 아미노산이 가지고 있는 애가 있죠.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죠. 카복시기하고 아미노기 가지고 있는데, 아미노기가 이제 빠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아미노기 NH2가 빠진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탈아미노 작용이라고 그래요. 탈아미노 반응,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탈아미노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이 아미노산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아미노기가 이렇게 빠져버렸으니까 주로 남아있는 건 이제 탄소, 수소, 산소 뭐 이런 애들만 주로 많이 남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얘가 이제 제거되는 반응이 이제 하나가 일어나면, 그럼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탈아미노 반응이 있은 이후에 이제 다양한 유기산으로 바뀝니다. 유기산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들도 뭐냐면 이제 산성 물질이겠죠. 그렇죠? 예, 유기산으로 이제 전환되고 납니다. 그럼 이 전환된 유기산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일부는 이제 피루부산으로 들어가요. 피루부산으로. 피루부산 분자식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몇 번 썼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애는 또 탄소가 2개인 아세틸코에이로 되고, 또 어떤 애들은 TCA로 보면 많은 산들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뭐 시트르산, 그렇죠? 뭐 알파게토글루타르산, 또 뭐 있습니다. 석신산 있고, 예. 그리고 또 뭐 있죠? 예. 푸마르산 있고, 말산 있고, 예. 옥산아세트산 있고, 이러한 다양한 유기산의 형태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돼서 결국 얘도 이제 에너지원으로 이제 ATP 뭐 이런 애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거된 이 아미노기는 어떻게 되냐? 이 아미노기들은요, 떨어져 나오면,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되면 얘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얘가 돼요. NH3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게 암모니아죠, 그렇죠? 그럼 암모니아라고 하는 건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가 이제 요소로 합성이 되죠, 그렇죠? 요소로 이제 바뀐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되냐? 배출됩니다, 그렇죠? 오줌으로 이제 배출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유기산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오는지를 잘 보시면 피루부산으로 들어오고, 피루부산의 산화로 과정에서 또 이제 에너지 NADH를 얻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산화적 인달화로 가는 거고, 그리고 또 나머지 이제 아세틸코에이나 이런 애들은 티슈회로에 아세틸코에나 다른 이제 티슈회로의 다른 뭐 여러 가지 유기산으로 전환이 돼서 이제 에너지를 생성을 한다. 이런 반응이 있고, 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리세롤과 이제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는데, 이 글리세롤의 경우에는 이제 뭐로 전환이 되냐면 해당 과정에 여기 G3P로 전환이 되는 거야. 얘가. 전환이 되면 얘가 이제 피루부산으로 다시 이제 가겠죠, 그렇죠? 포도당의 중간 산물이에요. 중간 대사 산물인 G3P로 가고, G3P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피루부산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글리세롤은 1이 들어가요.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산은 이제 탄소 사슬을 이제 여러 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데, 탄소 2개씩,
2개씩 잘리게 돼요. 탄소 2개씩 이제 잘리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베타산화라는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것들입니다. 탄소가 이렇게 지방산들이 계속 이제 예,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면 얘네 중에서 탄소 2개씩 이런 식으로 잘려가지고 얘가 이제 이탄소 화합물이 되겠죠, 그렇죠? 탄소 2개씩 이렇게 잘리게 돼. 그래서 얘가 이제 뭐로 전환이 되냐면 아세틸 코에이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 아세틸 코에이가 탄소가 몇 개짜리? 2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 다음에 이제 티스 회로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과정 이해되셨습니까? 이 그림.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호흡 기질인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지방 같은 것들은 결국 다시 세포호흡의 단계로 각각의 단계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좀 우리가 이제 생명과학 1에서 잠깐 다뤘던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면 뭐가 있냐면 호르몬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당질 코르티코이드라는 게 있죠, 그렇죠? 당질 코르티코이드.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코티솔이라는 말도 하거든요. 코티솔. 그럼 이 호르몬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여러분? 당질 코르티코이드 어디서 분비되죠?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조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건 당화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 당은 이제 포도당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 포도당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간에 있는 글리코젠이 혈당량이 낮을 때 이제 분해되죠.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분비돼 가지고 이제 포도당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데 그 글리코젠이 고갈됐을 경우에 그 다음에 에너지를 어디서 얻을 거냐? 그럼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단백질이나 지방을 분해합니다. 네. 이 단백질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어디에 많이 있어요? 이제 근육세포에 많이 있죠, 그렇죠? 네. 근육세포 있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세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작용을 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표적기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뭐로 바꾸냐면 포도당으로 바꾸는. 예. 그래서 혈당량을 이제 증가시키는 거죠. 예. 혈당량 증가시키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세포 기질이 이제 작용을 해서 세포 기질이 이제 우리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데 관여하는 호르몬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만 한번 여러분들이 잠깐 이제 확인해 보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으니까 확인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포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잠깐 이제 정리를 해 보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펜이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예. 해당 과정, 그다음에 피루부산, 산화, 그래서 뭐가 돼요? 아세틸코에이, 그다음에 TCA 회로, 주로 이제 전자전자기 산화적인 산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시간에 이제 호흡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호흡률. 자, 호흡률이라는 게 뭐냐? 호흡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결국 뭐가 이제 소비돼요. 산소가 이제 포도당을 산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세포호흡 시 산소는 소비되고 그리고 뭐는 생성돼요? 이산화탄소는 발생하게 되는 것들이 비율이 어떻게 되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호흡률을 하려면 이제 산소 소비가 얼마 됐냐, 아니면 이산화탄소 CO2는 얼만큼 발생하느냐를 비율을 가지고 그 비율을 계산을 하는데 그 호흡률을 우리가 이제 RQ라는 말을 써요. RQ. 네. RQ는 이거는 뭐 다른 말 우리말로 하면 이제 이게 호흡률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RQ라는 말은 이제 뭐 이 R은 뭐
레스피레이션이 이제 호흡이 되겠죠, 그렇죠? 이건 quotient라고 해서 요거 이제 약자로 이제 RQ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호흡률은 이제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소비된 산소의 부피, 뭐 소모된 산소의 부피 뭐 이렇게 되지만 소비된 산소의 부피, 다른 말로 하면 산소 흡수량, 얼마만큼 산소가 소비됐냐, 흡수량 분의 발생한 밑에 제가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잠깐 수정을 해볼게요. 끊어서 한 게 아니니까 그냥 소비된 산소 부피, 여기는 이산화탄소 부피 보시고 얘를 다른 말로 하면 이산화탄소 방출량, 방출량.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이 호흡 기질,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호흡 기질이 다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들을 이제 많은 교재들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면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 호흡률이 1대1이래요. 그래서 1분의 1이에요. 1분의 1.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백질, 호흡 기질이 이제 단백질이 있잖아요. 그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1분의 0.8 정도 되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1분의 0.7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산소가 하나 소비되면 이산화탄소가 하나가 발생한다. 이 비율이고요. 단백질은 산소가 하나 소비되면 이산화탄소는 0.8 정도 방출된다라고 해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호흡 기질에 C 탄소, H 수소, 그리고 산소 함량비에 따라서 비에 따라 달라진다. 뭐가? 호흡률이 이 함량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 호흡률 측정하는 것들을 사실은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진로 교육 과정으로 이제 교과목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이제 삭제됐죠.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물에 불린 콩을 가지고 실험을 하거나 또는 이제 발화 중인 콩을 가지고 실험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실험군이 되면 이제 대조군으로는 마른 콩, 또 뭐 삶은 콩,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이미 삶아버렸기 때문에 얘네들이 호흡은 다 끝나버린 거죠. 뭐 이런 거 가지고 했고, 또 이제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기체가 이산화탄소이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흡수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이제 흡수해 버려 가지고 그거를 이제 얼마만큼 방출됐는지 묻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O2 흡수제로 있는 게 이제 뭐 여러분 수산화 칼륨이라든지 아니면 뭐 잘 알고 있는 수산화 나트륨 NaOH 뭐 아니면 또는 수산화 칼슘, 그렇죠? CaOH2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뭐 많이 배제돼 있고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알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한 화학식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것만 생각해보고 이거 관련된 내용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기다 그냥 맞아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탄수화물 공부했잖아요. 그죠? 호흡 기질이 탄수화물이 있는데 그죠? 이제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됐죠? 예. 그러면 약어로 제가 좀 쓸 거예요.
조금 이제 우리는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만 비교하면 되니까 전체 이제 식들은 다 안 쓰고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1호부터 이산화탄소 2개. 그리고 사실은 이쪽에 이제 물이 12분자 나오고 이제 반응물로는 수소 물이 이제 6분자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제 상수했어요. 상수해서 제가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지금 6개잖아요. 그죠? 6개. 그럼 산소가 이제 몇 개가 지금 소비된 거. 얘를 산화시킨 거지. 이렇게 보면 이 산소가 얘를 분해했단 말이죠. 그쵸? 예. 분해해가지고 이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6개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몇 개 만들어졌냐? 6개 만들어진 거죠. 그쵸? 그러면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소비된 산소는 6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6개. 이것이 이제 RQ 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 1이야, 1.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썼죠. 그쵸? 1이라고요. 예. 근데 단백질 경우에 이런 단백질이 있어요. 단백질 한번 알아볼까요? 단백질의 이제 기본 단위가 이제 아미노산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뭐 저도 이제 이게 난드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드론. 예. 발음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O2 예.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는 뭐 이렇게 쓰더라고.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 난드론 1 뭐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난드론 이렇게 읽더라고요. 이제 단백질 중에서 이 지방. 아유, 죄송합니다. 네. 이 지방이죠, 지방. 지방 중에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이게 분해되려고 그러면 CO2 그리고 18개의 이제 물 분자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이제 보니까 이제 탄소는 이제 18개죠. 그렇죠? 탄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모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산소가 이제 26개가 되는 거야. 26개. 이산화탄소는 얼마만큼 발생했냐? 18개. 그쵸? 방출량이 그렇게 된다. 그럼 얘네들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얘네들이 약 0.7 정도 된대. 이게 이제 RQ 값인 거지. RQ 값이 0.7. 그러니까 뭔가를 분해해서 어떠한 호흡기질을 분해해서 거기에 사용된 산소와 방출된 이산화탄소를 계산을 해보니까 0.7이다. 그래서 호흡률이 0.7인 거를 내가 계산을 해내면 그 기질이 뭔지를 아는 거야. 이게 지방이다.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단백질. C6 H13 그다음에 O 2개 N 요게 이제 류신이라고 하는 애더라고요. 류신. 그럼 화학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 이게 전공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알고 뭐 다 알지는 않겠지, 그치? 이거 어떻게 다 알겠니? 예. 이게 류신의 분자식이래요. 예. 뭐 전문가들만 잘 알겠지. 이게 이제 두 분자가 있다. 두 분자. 그럼 얘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15분자가 필요하고, 그럼 화학반을 거치면 얘는 12분자의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이제 10분자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 화학 반응의 생성물들이 이제 얘네들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가 이제 발생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면 얘들은 산소가 15, 이산화탄소가 12개.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단백질의 이제 호흡률 RQ 값을 보면 15분의 12다. 그래서 얘들은 약 호흡률이 얼마 정도 되냐면 0.8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좀 찾아볼 것들은 탄소수가 이제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12개 아닙니까? 그렇죠?
탄소수가 많아질수록 12개, 18개죠. 그렇죠? 탄소수가 많을수록 뭐가 많아지냐면요. 사용되는 산소수도 많아져.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분자식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의를 저 같은 경우는 내려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흡유를 알면, 그쵸? 한글로 쓰겠습니다. 예. 호흡유를 알면 호흡 기질을 알 수 있다. 그쵸? 예. 호흡 기질을 알 수 있다. 이게 이러한 우리 이런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뭐를 찾을 수 있니? 뭐를 분석해낼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첫 번째 이런 것들이고, 두 번째는 탄소수가 많아지면은 산소 소모가 많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산소수가 많으면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탄소하고 산소의 이제 결합 비율의 차이라고 이제 조금은 더 고차원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흡률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우리 호흡 기질에 따른 우리 세포 호흡과 호흡률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